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일과 에너지에서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위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L인 줄에 질량 M인 물체를 매단 뒤에 줄을 팽팽한 상태로 당겨서 각도 세타 제로만큼 잡아당겨서 어떤 상태에서 정지 상태에서 놓아 주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가 어디로 왔을 때 이렇게 가서 바닥에 왔을 때의 물체 속력 V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개를 잡아라. 개를 설정하자. 자, 나는 뭐를 개로 잡고 싶으냐면 일단 먼저 물체하고 지구를 개로 잡겠습니다. 지구로 잡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개로 설정하게 되면 외력에 해당하는 게 뭐죠? 자, 두 번째 외력이 뭐가 되냐면 장력만 해당하게 됩니다. 줄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죠? 그럼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외력에 해당하는 힘이 개의 한 일은, 즉 장력이 물체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항상 얘가 이게 장력은 이렇게 실 방향으로 주게 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럼 매번 물체가 여기 있을 때는 힘이 이쪽인데 물체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수직. 물체가 여기 있을 때는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는데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또 수직. 매번 수직이기 때문에 힘은 있지만 하는 일은, 장력이 하는 일은 0이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P점, 제일 아래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을 구해보자. 그러면 W 외력이 한 일은, 장력이 한 일이니까 0이 되고, 얘가 운동에너지 변화, 그리고 걔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죠. 따라서 외력이 해준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 변화는 나중 운동에너지, P점에서의 운동에너지 조금 속도가 보이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 빼기 처음, 여기 정지에 있었죠? 얘가 처음이고 나중이니까 빼주면 0입니다.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일단 먼저 크기를 구해보면, 크기만 구하면 mg에다가 높이차를 곱해야 돼요. 근데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길이가 L 코사인 세타니까 높이차에 해당하는 요 길이는 L에서 L 코사인 세타를 뺀 거죠. 따라서 L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요 높이 차이에 해당합니다. 길이. 근데 얘가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이렇게 되면 자, 이게 0이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얘는 날라가고, 그러면 2g에 L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루트를 씌운 이 값이 바닥에서의 속력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는 자, F라는 이게 현재 어떤 상태냐면 자연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자연 상태에 있는 어떤 물체 잡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정지 상태라고 합시다. 정지 상태에 있는 어떤 물체를 위쪽으로 F라는 힘을 작용해서 D만큼 끌어당길 거예요. 그랬을 때 D만큼 늘어난 순간의 속력, 여기에서의 속력 V를 구하는 게 두 번째 문제의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은 걔를 토막만으로 잡자고 그랬어요. 토막만으로 걔를 잡자. 토막만 걔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걔로 설정하게 되면 자, 외력이 해주는 일을 구해야 되는데 작용하는 힘이 이제 그럼 이거 토막만을 걔로 설정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다 외력이 되니까 일단 작용하는 힘이, 외력에 해당하는 힘이 뭐가 있냐면 탄성력, 중력, F가 있습니다. 따라서 F가 해준 일, 그 다음에 중력이 해준 일, 그 다음에 스프링이 해준 일이 됩니다. 자, 먼저 F가 해준 일은 F가 위쪽으로 작용하고 물체가 위쪽으로 이동했으니까 FD가 될 거고,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mg만큼 작용하는데 물체가 위로 d만큼 움직였죠. 따라서 힘의 크기하고 변이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스프링이 하는 일. 자, 스프링이 하는 일을 이제 크기만 보면 스프링이 하는 일은 나중 포텐셜 에너지에서 나중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 포텐셜 에너지를 빼서 그 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데, 이거는 결과적인 거고, 실제로 구해보면, 자, 실제로 스프링이 한 일을 먼저 구해보면, 자, 얘가 위로 올라간 거리고, 그때 물체 작용한 힘 F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위쪽을 이제 플러스로 잡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방향을, 자, 위로 올라갈 때 이 물체 작용하는 힘은 0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자, D만큼 늘어났을 때는 마이너스 KD, 즉 아래쪽으로 물체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물체 위로 움직이면. 그래서 크기는 마이너스 KD로 X만큼 늘어났을 때 마이너스 KX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D만큼 늘어났을 때. 그러면 자, 0에서부터 D까지 늘어났죠. 그럼 이거는 플러스 D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KD죠. 그럼 이 넓이는 마찰력이 한 일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KD 제곱이 되죠. 그래서 스프링이 한 일은 마이너스 2분의 1 KD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에 2분의 1 KD 제곱, D만큼 늘어났으니까 처음에 0일 거, 그죠? 2차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게 외력이 해준 일이고, 토막에다가, 그럼 토막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이게 토막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게 되죠. 이게 델타 K와 같으니까 2분의 1 토막 mv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바는 V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끝나겠죠. 즉 이제 V만 남겨놓고 2를 곱한 다음에 m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 번째 문제처럼 토막 더하기, 그죠? 용수철 더하기 지구를 하나의 개로 잡으면, 여기서 외력이 해주는 일은, 외력에 해당하는 힘은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용수철이나 지구, 즉 탄성력과 중력을 외력에서 빼면 F가 해준 일이 외력이 해준 일이고, 그건 FD가 되겠죠. 얘가 뭐와 같으냐면 델타 UG, 델타 US, 여기다가 델타 K 이렇게 되죠. 운동 에너지는 변화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0이 될 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에다가 거리 변화 d를 곱한 다음에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여전히 플러스, 그 다음에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d만큼 늘어났으니까 2분의 1 kd 제곱, 처음에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fd는 2분의 1 mv 제곱 mgd 2분의 1 kd 제곱을 더한 거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거에서 얘네들을 이쪽으로 옮기면 플러스가 되면서 아래에 있는 식하고 똑같이 되게 되죠. 자, 다음으로 페이지 112페이지 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용수철 상수가 K인 어떤 용수철을, 자연 길이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물체를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4m만큼 잡아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잡고 있어요. 가만히 잡고 있다는 말은 이 물체가 현재 정지하고 있다는 거죠.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얘에 작용하는 뭐는, 그쵸, 탄성력가 왼쪽이라 이 물체가 왼쪽으로 딸려가게 되겠죠. 그죠? 여기 있다가 이렇게 딸려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때 이 늘어나지 않은 거리로부터 자연 길이로부터 오른쪽으로 2m 위치에 있을 때에 뭐를, 이 물체 속력 V를 구해보자는 거죠. 먼저 걔를 설정합니다. 걔를 설정해요. 걔는 뭐로 잡을 거냐면
지구하고 그다음에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수평 방향만 생각하면 용수철하고 물체를 개로 잡겠습니다. 뭐 지구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지구까지 포함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 자, 외력에 해당하는 힘이 뭐가 있냐면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인 수직항력밖에 없죠. 근데 그리고 세 번째, 외력이 하는 일을 보면 수직항력은 물체 운동 방향에 항상 지금 보면 수직이니까 외력이 한 일은 0입니다. 지구하고 용수철하고 하나의 개로 잡았으니까 만약에 얘네들에 의한 힘은 외력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의 기여분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외력이 해준 일이 뭐하고 같게 되냐면 0인데 운동 에너지 변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인데 높이 변화 없으니까 얘는 0. 그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나중 여기서의 속력이 V고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나중 2분의 1 mv 제곱 빼기 0. 그죠? 더하기 나중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은 자연기로부터 2m 늘어났으니까 나중이 2분의 1 k 현재 뭐 2m를 s라고 했죠. ks의 제곱 빼기 2분의 1 k 처음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l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질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3이죠. 질량이 3이라 했으니까 2분의 3v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더하기 k가 얼마라고 했냐면 4니까 2 s가 얼마냐면 s가 2니까 2는 4 빼기 그 다음에 앞에 2 곱하기 4니까 2에다가 l이 4, 4, 16 이렇게 되죠. 얘가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32고 4이 8이니까 얘가 24 마이너스 24니까 넘기면 v제곱은 3분의 2 곱하기 24가 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38, 8이 16, 16이 되죠. 따라서 V는 4m/s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12페이지 위에 있는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페이지 112페이지에 있는 아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m인 어떤 물체가 용수철 상수가 k인 어떤 수직 용수철의 그림처럼 떨어집니다. 얘가 떨어지면 얘가 여기에 일단 먼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용수철에 부딪히게 되겠죠. 지금 이 용수철은 물체가 닿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책에서 평형 상태를 했지만 얘는 질량이 없는 용수철로서 지금 현재 자연 길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연 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용수철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력을 V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3번에서 구할 겁니다. 3번에서 구할 건데 V고 얘가 V로 부딪히면 얘가 어디까지? 원래 길이에서 D만큼 거리까지 압축된 다음에 정지한다 그랬어요. 정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용할 건 처음이 요 위치고 그 다음에 나중 위치가 D만큼 압축된 위치예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물체, 지구, 용수철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외력을 결정해야 되는데 외력은 중력이나 탄성 이외에 힘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외력은 0이고 외력이 한 일은 또한 변이는 있지만 외력이 0이니까 외력이 한 일은 0입니다. 그리고 걔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은 정지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m 곱하기 0의 제곱이고 처음은 v죠. 이 부딪히기 직전 속도를 이 지점하고 이 지점 비교할 거예요. 이게 처음 나중이니까 처음은 2분의 1 mv 제곱이 될 겁니다. 만약에 d만큼 압축됐는데 어떤 속도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정지가 아니고 어떤 속도가 있다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 속도를
차이 구할 때. 그리고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mg d만큼 압축됐죠. 여기 처음하고 나중. 근데 낮아졌으니까 마이너스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은 d만큼 압축된 거고 처음은 늘어난 건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d만큼 압축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 압축되거나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2분의 1 mv 제곱이 넘겨주면 mgd 마이너스 2분의 1 kd 제곱이 되죠. 그래서 v 제곱은 2mgd 마이너스 kd 제곱이 되고 얘를 m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루트 2gd 마이너스 m분의 kd 제곱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페이지 113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용수철 상수가 K인 어떤 용수철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져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자연길이라고 합시다. 자연길이. 그리고 얘가 처음에 있던 거리를 이제 우리가 L이라고 할 거예요. 이 L이 얼마냐면 2m. 그리고 얘 질량은 얼마냐면 2kg. 그 다음에 이 용수철 상수 K가 얼마냐면 4Nm/m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과 다르게 이 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쵸?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운동 마찰 계수가 μk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움직일 때 운동 마찰력이라는 거는 μk mg라는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얘가 압축돼서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았을 때 어디를 얘가 2m였는데 얘가 1m s는 1m 위치에 올 때의 운동 에너지 V를 구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0이었고 나중 위치에서는 V였어요. 자, 그러면 걔를 뭐로 잡느냐? 물체 용수철. 우리가 앞에서 했다시피 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높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물체와 용수철만 개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바닥은 바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외력에 해당하는 힘이 수직항력, 중력, 뭐 이렇게 마찰력이지만 수직항력하고 중력은 일을 안 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고려해야 될 외력은 마찰력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력이 해준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마찰력이 한 일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마찰력이 한 일은 지금 표면은 가만히 있고 그 위로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마찰력이 한 일은 항상 음이라고 했어요. μk mg의 크기를 가지고, 자, 미끄러진 거리는 이제 얼마입니까? 마찰력의 크기에다가 미끄러진 거리, 그러니까 길이, 그러니까는 양수인 거리를 곱한 다음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그럼 μk mg에다가 L-S, 그죠? 이게 길이에요. 0보다 크죠. 그리고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찰력의 크기, 움직인 거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항상 마찰력이 한 일은 이런 경우에는 음수가 됩니다. 그죠? 0보다 작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럼 얘가 델타 K 더하기 델타 U S만 고려하면 되고, 자, 나중이 V이고 처음이 0이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0이고, 더하기 나중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S만큼 늘어난 상태니까 2분의 1 ks 제곱 빼기 처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L의 제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물체 속력이죠. 그럼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마이너스 μ k mg L 마이너스 L이에요. 마찰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μ k가 0.1이에요. 마이너스 0.1 곱하기 질량이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그리고 움직인 거리는 2.
2가 아니라 1이네요. 그죠? 1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 제곱이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k를 묶어내면 k는 4, 그 다음에 s제곱이 1 빼기 l의 제곱이 4. 뭐만 남습니까? v만 남죠. 계산을 해보면 가장 왼쪽이 얘가 마이너스 d가 되고 는 v제곱 더하기 2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되죠. 넘기면 v제곱은 플러스 4가 되고 v는 2 미터 퍼 세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지 11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 용수철 상수가 k인 스프링에 매달려 있고요. 처음에는 어떤 상태, 자연길이 상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자연길이 상태에 있었고 그때 정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잡고 있다가 놓았어요. 놓았더니 얘가 d만큼 아래 거리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d만큼 미끄러졌을 때예요. 이때 이제 얘가 속력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하고 싶으냐면 걔를 설정합니다. 자, 걔를 이런 경우 어떻게 설정하면 좋다 그랬죠?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할 수 있는 힘들은 외력으로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걔를 지구 용수철 물체로 걔를 잡습니다. 이때 이 바닥 있죠? 경사면 바닥은 걔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즉 이 물체 있죠? 빗면을 걔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마찰력을 외력으로 둘 수 있겠죠. 그럼 외력에 해당하는 힘은 지금 수직 강력과 마찰력인데 수직 강력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이제 우리는 고려해야 될 외력으로서 이제 마찰력만 운동 마찰력 FK만 이제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외력이 한 일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외력이 한 일은 운동 마찰력이 한 일이고 일단 운동 마찰력의 크기를 구해야 되죠. FK에 해당하는 힘은 뮤K이고 수직 강력이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뮤K mg 코사인 세타가 마찰력의 크기, 그죠? 0보다 큰 값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움직인 거리가 d, 그죠? 이게 마찰력이 한 일의 크기인데 여기다가 항상 마찰력이 한 일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표면에 대해서 미끄러졌을 때는 마찰력이 지금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마찰력이 한 일은 일단 운동에너지 변화. 자, 지금 지구 용수철 물체를 개로잡았기 때문에 물체가 가진 운동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 이렇게 고려하면 됩니다. 걔를 어떻게 잡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걔로 잡았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 걔를 지구 용수철 물체로 잡았기 때문에 외력에다가 탄성력이나 중력을 넣으면 안 됩니다. 중력이나 탄성력 여기서 고려가 됐어요. 그죠? 만약에 탄성력과 중력을 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는 걔를 물체만 찾게 되면 마찰력이 한 일 더하기 중력이 한 일 더하기 스프링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는 이런 식을 써야 되지만 현재 중력과 스프링 즉 탄성력 즉 지구와 용수철을 하나의 개로 잡게 되면 얘네들 외력이 안 되고 대신에 고려해야 될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이제 얘네들에 의한 어떤 에너지가 걔의 에너지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물체만을 개로 잡으면 이런 에너지는 생길 수 없고 얘네들이 하는 일은 외력이 하는 일이 돼서 왼쪽에 포함돼야 되고 만약에 지구와 용수철을 하나의 개로 잡게 되면 얘만 외력이 하는 일이 되고 따라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 있지만 포텐셜 에너지들도 가질 수 있어서 마찰력이 하는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운동 에너지 변화는
D만큼 내려왔을 때 속도가 V. 처음에는 정지했으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고 더하기. 자,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항상 mg에다가 뭘 곱해요? 그쵸, 수직 높이 변화. 높이 변화는 자 이렇게 보면 물체가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세타일 거고, d만큼 내려오면 높이 변화는 d 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mg d를 곱하면 안 되고 d 사인 세타를 곱하는데, 자 이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의 크기입니다. 근데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mgd 사인 세타, 즉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줄었다.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는 자연 길이니까 0이고 나중은 d만큼 늘어났으니까 여기서는 2분의 1 kd 제곱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죠. 이게 마찰력이 한 일과 같다. 그러면 토막의 속력은 이 V만 남겨놓고 다 넘기면 되죠. 그러면 해보면 mg d sin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kd 제곱 마이너스 뮤 k mg 코사인 세타, 이 전체에다가 2를 곱하고 m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얘가 v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15페이지에 있는 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빗면에 자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빗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이 각도는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물체의 수직한 방향에 대해서 파이의 방향으로, 이제 파이는 30도고요. 30도고 어떤 힘? FA 이꼬르 100N의 힘을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자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위치까지 오는데, 어떤 한 위치까지 오는데 그 위치는 우리가 이 길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 높이보다, 빨간색 표시할게요, 원래 높이가 얘였다면 나중 높이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수직 높이가 얼마만큼? 5m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힘의 크기도 주어지고 마치 각도도 주어지기 때문에 뭐를 해보고 싶냐면 힘을 분해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떤 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풀고 싶은데, 이제 에너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했다. 그 말은 속력 변화가 없으니까 뭐예요? 운동 에너지 변화가 0이라는 거죠. 근데 높이 차이가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걔를 내가 물체하고 뭐로 잡아 볼 거냐면 지구로 잡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력에 해당하는 힘은, 이제 중력은 외력이 아니고 바닥에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강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 주어진 FA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외력이 하는 일을 먼저 구하면, 외력이 하는 일은, 수직 강력이 하는 일은 0입니다. 그죠? 0이고 따라서 외력이 하는 일은 FA라는 힘이 해준 일만 외력이 해준 일이 되죠. 얘가 뭐를 변화시켜요? 걔가 가진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지구와 물체를 묶었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또 없으니까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 변화가 0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A가 한 일은 FA 크기와 무관하게 뭐와 같아요? 그렇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mg에다가 높이 변화를 곱한 다음에, 높이 변화를 h로 합시다. h를 곱한 다음에 길이, 높이 변화의 길이를 곱하고, 올라갔으면 플러스, 내려갔으면 마이너스인데 지금 올라갔죠.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m이 얼마냐면 5kg이고 g가 10m/s 제곱, 그리고 높이가 5m만큼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다 계산해보면 250줄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를 여기 면에 마찰이 있고 이 마찰이 한 일을 알 수 있다면, 만약에 마찰이 있고 FA 말고도 마찰이 있다면 외력이 해준 일은 이 면을 바깥으로 빼면 FA가 해준 일에다가 마찰력, 미끄럼 마찰력이 해준 일이 델타 K 더하기 델타 UG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다면 얘는 여전히 0일 거고, 만약에 얘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구할 수 있다면 FA가 한 일을 구하라고 하면 델타 UG에서 마찰력이 해준 일을 빼주면 됩니다. 만약에 또 다른 힘들이 있다면 그 힘들도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15페이지 115페이지 위의 문제고, 이제 이어서 115페이지 밑에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는,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있는 어떤 수평면과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런 길이 있을 때, 여기에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다가 질량이 M인 물체를 이제 매단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분리.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자연 길이 상태에서 얘를 쭉 밀어요. D만큼. 그리고 나서 놓아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때는 정지 상태입니다. 꾹 누르고 있다가 손을 탁 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이 용수철을 떠나는 순간의 속력. 그럼 일단 1이 용수철을 물체가 떠나는 순간의 속력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어디서 떠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떠나는 순간.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연끼리에서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사용하는 용수철은,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가정이 뭐냐면 질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량은 뭐를 결정한 거냐면 관성을 결정하는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압축시키다 놓으면 쭉 밀려가지고 D만큼 원래 자연길을 오겠죠. 그럼 용수철은 관성이 없기 때문에 용수철에 의한 힘이 사라지면 여기서 바로 정지합니다. 근데 물체는 질량 M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운동을 하게 돼요. 따라서 용수철은 여기 남고 같이 움직이다가 물체는 떠나게 되니까 자연길이 상태에서 분리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용수철을 떠나는 순간의 속력을 구하라는 말은 여기 정지 상태에서 여기 떠나는 순간의 속력 V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1번 A 지점, 얘를 B 지점이라면 A와 B 지점을 처음과 나중으로 가지는 이런 어떤 두 상태의 어떤 차이를 구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걔는 지금 중력하고 앞으로 탄성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니까 걔를 지구 용수철 물체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외력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이 수평면을 움직일 때는 외력이 수직항력하고 마찰력인데, 수직항력은 일을 하지 않죠. 따라서 외력이 해준 일은 운동 마찰력이 해준 거예요. 해준 일이고, 얘가 운동 에너지 변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 V1을 구하는 거죠. 근데 속력 뭐가 없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0이에요. 왜?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찰력이 하는 일은, 마찰력의 크기는 UKmg입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분리될 때 D만큼 이동하니까 D, 그죠? 근데 방해하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델타 K는 나중에 2분의 1 mv1 제곱이고 처음이 0이니까 이렇게 되고, 델타 US는 나중은 하나도 자연길이 상태에서 분리되니까 나중은 0 빼기 처음은 D만큼 압축된 상태니까 2분의 1 K, 마이너스 D든 하여튼 어쨌든 D만큼 압축되거나 늘어나면 D니까 D 제곱. 그럼 이걸 비교하면 2분의 1 mv1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d 제곱
하고 마이너스 뮤k mgd가 같죠. 그럼 v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kd 제곱 마이너스 2뮤k mg 그 다음에 mgd를 m으로 남은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죠. 이게 이제 1번에 해당하는 속력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자, P점에서의 속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V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여기다 적을게요. 그러면 P까지 가는데 외력이 해준 일이라는 거는 1번하고 똑같이 걔를 잡고 문제를 풀면 마찰력이 해준 일은 µk mg L이고 마이너스 붙여준 거고, 자 에너지 변화는 이 외력이 해준 일 걔의 에너지 변화를 시키니까 델타 K 더하기 델타 U G 더하기 델타 U S입니다. 그죠? 이거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얘는 나중에 V2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여기랑 비교하는 거죠. 여기랑. 그래서 0 더하기 높이 변화 없으니까 0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자 물체는 여기 도달했을 때 용수철은 자연길이 상태 그대로 1번과 마찬가지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따라서 나중은 0 빼기 처음은 2분의 1 kd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d 대신에 뭐만 쓰면 되냐면 l을 쓰면 돼요. v는 루트 m분의 kl 제곱 마이너스 kd 제곱 마이너스 2µk mg l이 됩니다. 여기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그대로니까 kl 제곱이 아니라 kd 제곱인 거죠. kd 제곱 마이너스 2µk mg l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끝이 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문제 뭐를 구하고 싶으냐면, 그쵸, 얘가 경사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올라간 거리를 우리가 L로 잡으면, 자 그러면 걔를 역시나 어떻게 용수철 지구 물체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외력에 해당하는 힘은 수직항력과 이제 마찰력이 있을 건데, 수직항력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외력이 한 일은 곧 처음 위치에서 여기 위치까지 갈 때 마찰력이 한 일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고 여기하고 비교가 되지만 여기하고 비교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외력이 해준 일은 마찰력이 해준 일이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 마찰력의 크기하고 여기 올라갈 때 마찰력의 크기는 달라져요. 그래서 구간을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이 빗면에서는 수직항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평면에 있을 때하고는 마찰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각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찰력이 한 일하고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마찰력이 한 일을 구분해 줘야 되죠. 따라서 L만큼 이동할 동안 마찰력이 한 일은 µk mgl, 그죠? 더하기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간 거리를 L로 조절했어요. 그러면 마찰력이 µk mg 코사인 세타, 수직항력이 코사인 세타로 줄었어요. 그리고 올라간 거리를 L로 하면 역시나 방해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이게 델타 K 더하기 델타 UG 더하기 델타 US가 되는데,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죠. 마지막 최고 끝점까지 올라가면 정지합니다. 따라서 0, 운동 에너지 변화는 0.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처음에는 이 위치에 이 높이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은 이 높이에 있었죠. 그러면 이 높이 차이는 이게 되죠. 따라서 mg 그 다음에 L 사인 세타가 됩니다. L 사인 세타 됐습니까? L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델타 US는 2분의 1 K 나중은 어차피 요 최고점 올랐을 때 용수점 자연 길이 상태 있으니까 나중 거에서 2분의 1 K D제곱을 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L 사인 세타죠. L 사인 세타. L 사인 세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L 사인 세타가 얘가 H잖아요. 그죠? 얘가 H예요. L 사인 세타가 H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H죠. 그럼 얘를 H로 바꾸고 그 다음에 L은 사인 세타분의 H로 바꿔요. 그럼 L 대신에 여기다 뭘 넣어요? 사인 세타분의 H를 넣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뮤 K mg L 마이너스 뮤 K mg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H가 오른쪽에 있는 mg H 하고 같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 H 있는 것끼리 묶은 다음에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116페이지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제입니다. 자, 어떤 엘리베이터가 이제 질량이 m인 엘리베이터가 용수철 K인 용수철 장소 K인 어떤 용수철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냐면 D만큼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용수철은 이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자연 길이 상태입니다. 자연 길이 상태고요. 얘가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줄이 끊어져서 얘가 정지 상태에 있다가 얘가 속력을 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이 용수철에 부딪혀서 용수철을 압축하게 됩니다. 최초에.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1번 문제 풀 거예요. 이제 최대로 압축되는 거리를 구할 건데 그때 압축되는 거리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걔를 나는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걔를 지구 용수철 엘리베이터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외력은 뭐밖에 없냐면 마찰력밖에 없어요. 왜냐면 용수철하고 지구를 개로 잡았기 때문에 중력이나 탄성력은 외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찰력이 되고 면 외력이 해준 일이라는 것은 누가 한 일이냐면 미끄럼 마찰력이 해준 일이에요. FK가. 자, 한쪽을 FK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잡아주는 마찰력의 크기는 이 FK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최대로 압축한 거리를 x라고 하면 이렇게 이 정도 거리만큼 미끄러졌죠. 근데 그동안 마찰력은 위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은 EFK에다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미끄러졌어요? D 플러스 X,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요게 최대로 미끄러진 거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EFK에다가 D 플러스 X만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 정지 상태 출발했지만 최대로 압축하고 나면 이 최대로 압축한 거리에서도 정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걔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지구 용수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하나의 개로 잡았기 때문에 걔의 에너지 변화는 어떤 에너지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냐면 그렇습니다. 운동 에너지, 엘리베이터 운동 에너지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지구 사이에 저장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걔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들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최고로 압축한 지점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게 되니까 처음에 정지 상태 출발해서 최대로 압축했을 때 다시 정지하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는 0이 되고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한번 봅시다. 원래 위치로부터 D 플러스 X 만큼 높이 차이가 생겼고 그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mg d 플러스 x입니다. 근데 낮아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 위에 줄이 끊어지기 전에는 용수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 길이 상태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0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x만큼 압축이 되니까 나중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 걸 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와
이 세 개를 더한 게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fk d 플러스 x는 마이너스 mg d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뭐 x 제곱 더하기 무슨 x 더하기 뭐는 0이 나오겠죠. 따라서 근의 공식을 써서 최대로 압축되는 거리 x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얘를 그냥 L이라고 줬어요. 최대로 압축되는 거리를 L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시 얘가 압축됐다가 다시 되튕겨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이 높이를 구하는 거죠. 이 높이를 구할 때는 뭐 자연 길이 상태에서 올라간 거리 이 높이를 구해도 되고, 금방 이제 우리가 최대로 압축된 상태에서 되튕겨 올라간 이제 거리를 이제 올라간 거리로 잡고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최대로 L만큼 자연 길이에서 L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처음이 될 거고 여기가 나중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걔는 똑같이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찰력이 해준 일은 외력이 해준 일은 마찰력이 해준 일일 거고, 마찰력이 해준 일을 구해보면 역시나 마이너스일 거고, 이 FK만큼 했을 때 얼마만큼 미끄러져 올라가요? H만큼 올라가니까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2 FK H가 될 거고. 자, 이게 뭐와 같아요? 걔가 가진 에너지 변화죠. 자, 이 상태에서 정지했었고 나중에 또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델타 K 더하기 델타 UG 더하기 델타 US에서 얘는 또 0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mg에다가 얼마만큼 높아졌어요? h만큼 높아졌어요. 근데 높아졌으니까 플러스 변화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는 압축된 상태니까 처음은 2분의 1 KL 제곱만큼 압축된 상태였고, 나중에는 얘가 올라가게 되면 용수철은 이 자연 길이 상태에 남게 돼요. 따라서 0 빼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FK의 H 이꼬르 mg H 마이너스 2분의 1 KL 제곱이죠.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가 있는 것끼리 모으면 mg 더하기 2fk H 이꼬르 2분의 1 KL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H만 남기고 넘겨주면 mg에다가 2fk를 더한 걸로 2분의 1 KL 제곱을 나눠준 게 최고로 압축된 지점으로부터 얘가 올라간 거리가 되겠죠. 만약에 뭐 자연 길이로부터 이 길로부터 올라간 거리를 이제 높이라고 한다면 그냥 H에서 L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총 거리를 구하여라. 자, 먼저 상황을 설명을 해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출발을 하죠. 일단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으로 용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용수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얘를 이제 예를 들어 L1만큼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압축시키겠죠. 그럼 이 탄성력에서 다시 이제 얘가 밀어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데 원래 높이만큼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마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L2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얘를 원래 높이만큼, 원래 최대 압축만큼 이제 압축시키는 것만큼 압축 못 시켜요. 그럼 이만큼 압축하겠죠. L3 그래갖고 또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L4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느 위치에 딱 정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멈추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L1, L2, L3, L4 쭉쭉쭉쭉 해서 이 거리를 다 더한 값이죠. 그러면 올라갈 때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FK L, 2FK L이 될 거고 L1이 될 거고, 내려올 때 마이너스 2FK L2 더하기 또 올라갈 때 마이너스 2FK L3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한 일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FK에다가
전체 움직인 거리를 그냥 이 L1, L2, L3, L4 쭉쭉쭉쭉 해서 멈출 때까지 거리를 다 더한 걸 L이라고 하면 마찰력이 한 일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게 마찰력이 한 일이고, 마찰력이 한 일이 그러면 걔를 역시나 지구 용수철 엘리베이터로 잡으면 뭐예요? 얘가 델타 K 더하기 델타 UG 더하기 델타 US가 되는데, 자 마지막에 물체는 용수철 위에 이렇게 가만히 얹어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 만약 용수체 길이가 이 정도였다면 물체는 얹어져 있으면 살짝 쭉 눌러가지고 이 어떤 특정한 위치를 누르면서 가만히 있게 되겠죠. 그때 최종 위치에서 용수철이 눌러진 길이를 x0라고 하면 이 x0를 구해야 이 물체가 원래 있던 거리로부터 얼마만큼, 원래는 EX D만큼 있었는데 얼마만큼 위치가 낮아져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용수철이 얼마만큼 압축됐는지도 알 수 있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여기서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또 정지하게 되니까 얘는 또 0이 돼요. 그죠? 근데 그럼 X0는, 자 물체 가만히 얹어져 있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이 물체 아래쪽으로 중력이 mg 작용할 거고, 용수철이 x0만큼 압축되면 미는 힘 kx0가 작용합니다.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체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 무시할 수 있다기 때문에 중력과 탄성력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두 힘이 같아야 되니까 kx0 이퀄 mg라는 걸 알 수 있고, 압축된 거리라는 거는 k분의 mg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상태, 이게 처음 상태니까, 자 마지막에 얹어져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mg에다가 d 플러스 x0만큼 이제 거리 차이가 높이 차이가 생겼고 낮아졌으니까 마이너스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 d만큼 위에 있을 때는 용수철의 압축대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x0만큼 압축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kx0의 제곱 빼기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구하고 싶은 게 L이니까 L은 마이너스 2fkl 분의 마이너스 mg d 플러스 x0 더하기 2분의 1 kx0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2fk 분의 2분의 1 kx0의 제곱 더하기 아니죠, 다시 mg d 플러스 x0 빼기 2분의 1 kx0의 제곱이 됩니다. 단 여기서 x0는 k분의 mg라는 값을 갖게 되죠. 자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쓰게 되면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도 최종 상태들만 비교해서 어떤 결과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지금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한테 알려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